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해 게임 2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부육부 리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피해 게임 제작 발표회 때 한국에 가서 그때 유리사랑 같이 재밌게 리뷰를 찍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에 돌아와서 그래서 리뷰는 혼자 찍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찍을지 말지. 근데 어부육부를 보니까 저만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혼자서 소박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분들이랑 같이 수다 떨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일단 4부 습격이 날이었잖아요. 그날 진짜 깜짝 놀랐고 되게 충격을 먹었던 날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넥스랑 승진 오빠가 싸웠을 때 미나씨 안 보였는데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좀 찾았는데 저는 사진 여기 나올라나?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많으니까 미나씨는 거기 문 쪽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게끔 막아줘요. 약간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안에서 싸움이 시작하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빠 오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 모습이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인성 이거 죽여버리겠어 진짜 내일. 뭐 라면 국물 안 부어놓고 간 게 어디야? 미친놈들이네 진짜. 일단 우리 팀이 장굴에 도착하면서 우리 파이란 제가 갑자기 모기장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이 방송에서는 이게 언급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유리사가 장굴에서 생활해야 되는 나랑 파이한테 갑자기 주는 거예요. 이거 언니들 이거 입으라고. 원래는 자기가 야생 생활을 하게 되면 한 벌 입고 그리고 한 벌은 뭔가 내일 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가져왔던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일단 유리사가 그렇게까지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근데 뭐 딜이나 그런 거 없이 줬으니까 너무 고마웠고 파이어 스틱이 사실 저는 그런 걸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일단 그거 가지고 조금 시도도 해보고 습격의 날에 큰 포인트가 됐던 파이어 스틱 윤비가 넋을 속이기 위해서 이용했던 파이어 스틱을 그래도 줬던 거는 맞으니까 어떻게든 불을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진용이가 위학부다고 하니까 뭐 물리다거나 과학이다거나 그런 거 공부 잘했던 친구니까 잘하겠다 생각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거야 진짜. 여기서도 나오지만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는 약간 그림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 안 해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맞겠다 해가지고 이거 했어요, 작업을. 내가 캐스트아웨이라는 영화를 여러 번 봤거든요. 거기서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불을 만드는 거다라는 게 보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끝까지 믿고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됐다! 됐어요! 이럴 때 영화에서 봤던 지식들이 도움이 된다는 게 저도 정말 신기했고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 방송에 나오는 부분은 그래도 진짜 많은 것들 중에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서 계속 뭔가 같이 자고 같이 작업하고 같이 불 만들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진짜 정이 드는 느낌? 맛있다.
아씨 너무 아깝다. 먹으면 안 돼? 우리 아까 먹어도 되고. 근데 세계 1등 포커 플레이어가 여기서 떨어졌던 감자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선주야. 먹고 있어요? 땅 떨어진 거? 응. 땅거지 같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건 있었어요. 뭐 피해 주택에 있었을 때는 약간 선주랑은 친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는데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되게 벌레를 약간 깜짝 놀라면서 약간 이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선주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매력들이 다 보이는구나 하면서 저는 약간 모두가 팀이 돼가고 있다, 그걸 느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저택 내부 플레이어 대 저택 외부 플레이어의 팀 대결입니다.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넘버 체인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머니 챌린지 넘버 체인지 게임이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팀전이다 보니까 저도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힘이 되고 싶었는데 보니까 진영이랑 넉스가 주로 리드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믿고 협조하는 게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른 승진 오빠라거나 파이, 선주도 중간중간 아이디어 내고 저도 뭐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 좀 제일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못 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은 사실 미안하긴 했어요. 뭔가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조금 더 회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긴 했죠. 머니 챌린지에서 패배한 외부 플레이어는 이렇게 우리가 아쉽게 이제는 외부 플레이어인 거죠? 우리 팀이 져버렸습니다. 게임의 패자가 최종 탈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게임에 기여도를 치면은 저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니까 누나가 아쉽지만 저는 누나를 탈락 후보로 꼽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는 어떤 막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게임과 막 잘 맞지는 않는구나 싶은 개인적인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투표하기 전에 당연히 얘기하고 우리끼리 또 의견을 나눠봐야 되니까. 왜 울어요? 왜 그래 또. 사실 원래부터 미안한데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 맞다, 내가 못됐지라는 나에 대한 실망이 커가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한국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작정 회의를 할 때 약간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약간 아이디어를 못 냈던 것 같고 그렇게 내가 데스매치 가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데스매치에 대한 두려움도 좀 느끼면서 공격 당하네, 힘들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원래부터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한데 진짜 여기서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정말 계속 뭔가 긴장감이 있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뭔가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약간 평소보다 되게 예민해지고 있는데 그날은 특히 내가 팀을 이끌어갈 수 없었다, 리드할 수가 없었다, 약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크다 보니까 너무 못됐다, 약간 되게 부정적인 마인드로 확 내려가면서 눈물이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아, 많이 이 팀에 대해서 정이 많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봐봐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오열하고 약간 앞이 잘 안 보이는데 팍 보니까 갑자기 선주가 나타나요. 아, 여러분 보세요 이거. 나 게임 더 할래? 응? 게임 더 할래? 이게 되게 저는 약간 앞에 선주가 나타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고마운데 아 그래서 저는 절 찍어야겠다. 나 못됐지. 팀을 위해서 힘이 될 수가 없었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근데 되게 고마웠어요. 공격을 뭔가 당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으로 말을 걸어줬으니까 그거만이라도 그냥 저는 고마웠어요. 나도 투표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1회 때도 나는 나를 찍었는데 오늘도 나를 찍고 있네? 하면서 와, 여러분 여기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진짜 피해 저택에는 카메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저도 사실 방송에서 많이 울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울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 여기는 카메라가 없는 거 하나 하면서 여기서 울었는데 마이크가 있어서요 좀 목소리만 이렇게 나옵니다. 투표 결과 데스매치를 하게 된 플레이어는 현성주님입니다. 이게 진짜 말만이라도 고마웠는데 진짜로 가겠다고 다른 팀원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 말 한마디라도 고마웠는데 그래서 데스매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피해 게임에서 떨어진 탈락자는 유리사님입니다. 아 근데 또 선주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제작 발표회 때인가 뭐 물어봤었을 때 장글보다는 감옥이 괜찮았대요. 감옥이 먹이는 있는데 약간 그런 다리가 많은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았던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저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네, 이렇게 어부가 끝났고 유리사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6부도 쭉 봐볼까요? 그 가려면 오늘 가야 돼. 오늘 가야 되고 뭔가 봉지 같은 것만 있으면 싹 담아서 오면 좋은데. 일단 정글에 도착하니까 넉스랑 스닌 오빠가 오늘은 무조건 침입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서 걱정은 많이 했는데 넉스랑 스닌 오빠를 믿고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 다 같이 모여서 술 먹고 있으면 좋을 텐데.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그때쯤 나랑 진영이랑 파이 3명으로 유령 카지노 가가지고 그때 되게 성공적으로 네, 코인 많이 탔던 것 같은데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네, 좀 성공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역시 출구가 이렇게 안 자고 있잖아. 아 위험해. 아. 아무래도 순진 오빠가 크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위험하지 않을까.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수식로드입니다. 그리고 수식로드라고 들었을 때 필기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좀 성적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괜찮다. 오늘은 좀 느낌이 괜찮은데? 이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말했는데 한 명은 안 뛰는 사람을 만들어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전 회의가 좀 생각보다 시간도 없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팀에서는 다 한 번씩은 뛰었는데 이게 계속 여기서 앉아서 러드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는데 약간 그건 좀 지금 생각해도 아쉽네요. 다들 아마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건 진영이가 약간 리드를 하는 상황이 됐구나. 그 전까지는 진영이가 자리를 떠났을 때도 있었고 그때는 제가 러드를 만들고 있었지만 내가 떠났으니까 이게 확실히 진영이가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건가? 약간 생각해서 근데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들고 싶지는 않으니까 조금 그거 믿고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 잘 되고 있는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수식로드에서는 저는 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진영이는 영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카드를 써야겠다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서 좋은 선택인가? 좀 걱정은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생각해도 조금 후회가 돼요. 이때 저는 분명히 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게임이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영을 만들고 나서 이 좁은 공간에서 놀기에는 이 길 연결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드 숫자가 많으면 좋다는 생각은 알겠는데 그건 욕심이고 이 공간을 잘 사용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입장으로서 이게 좁아지는 남은 공간이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게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 플레이어가 사용한 수식카드는 총 33장이며 완성한 수식값은 100. (41만5,569.67입니다) 이건 결과를 듣기 전에 진영이가 미나 누나 좀 숫자를 들어도 당황하지 말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돼가지고 좀 아예 다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숫자는 안 들었으니까 140만이라는 건 좀 놀랐는데 이미 100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졌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결과를. 저 대신에 탈락 후보로 보내고 싶은 사람은 미나 누나예요. 팀전이었기 때문에 누나가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말하자면 누나도 생각이 있었는데 말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나 누나한테 저는 일단은 표를 얹을 생각이에요. 저는 1회 때 제가 저를 찍고 갔잖아요. 하나 연기를 얻고 데스매치에 제가 가겠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날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계속 연속으로 타겟이 되고 있으니까 되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가 해가지고 좀 이날은 좀 힘들었어요. 방송에서 처음으로 저는 이씨를 했습니다. 스페셜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나한테는 조금 말했던 것처럼 크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거짓말 누나한테 해도 돼. 투표를 할게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사실 화가 나긴 했죠. 뭐 저도 알아서 찍고 싶은 사람은 찍을 거고 진영이도 찍고 싶은 사람은 찍어도 되는데 그걸 너무 솔직하게 나를 찍겠다는 걸 계속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게 약간 좀 서운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진영이랑 좀 재밌게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요. 현성주, 구지임이나 두 플레이어는 1대1 데스매치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의 데스매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데스매치는 미스터리 넘버입니다. 선주를 아무리 좋은 친구다 너무 고맙다 생각하더라도 최선을 하는 게 맞고요. 선주도 최선을 했겠죠? 감사합니다. 수사를 다 외웠군요. 다 외웠군요. 나 못하겠다. 아, 다는 뭐네. 일이랑 글을 뇌를 사용해서 외웠거든요. 그리고 다른 숫자는 뭐라고 할까? 몸으로 외운다고 할까요? 확실한 건 물론 이 1과 9였는데 다른 숫자는 약간 몸에서 외우려고 저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지목했던 다른 친구들보다는 선주가 나한테는 더 고마운 사람이니까 보내기는 싫었는데 여러모로 경험을 하면서 되게 피해 저택에서 강해지고 있는 건가? 약간 강해지고 있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데스마치에서 이긴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저를 찍으셨던 분인데 저는 항상 데스마치에 갈 때마다 이기고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가 지금 좀 궁금해졌고요. 저의 개인 포스터, 피해 게임 개인 포스터가 나왔을 때 이거였거든요. 제작진들이 뭐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사 만들어주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방송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멋있게 세게 말했네요, 내가. 와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래. 여기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게? 조금씩 상황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스매치를 이기면 당연히 주택에서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황했어요. 오늘은 풀장 들어가자. 나 풀장 들어가려고. 나 말고는 진짜 다 깨끗하게 씻었네. 와, 이렇게 어부육부를 봤는데 진짜 저는 2번이나 지목당하고 좀 마지막에는 데스매치도 또 하고 뭐 다행히 이겼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감옥에 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